Optimum Health Program. The way it started is because to help cancer patients. 암 환자들은 확 다가오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죽겠으니까 죽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근데 당뇨병 환자나 심장질환 환자, 혈관질환 환자들은 안 와요. 병원에서 보면 혈압약 먹어야 됩니다. 콜레스테롤 약 먹어야 됩니다. 당이 높으니까 당뇨약 먹으면 됩니다. 그거 먹고 금방 죽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안일하게 넘어가는데 포인트는 이 모든 질환의 원인이 똑같다는데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OHP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데 가장 코어는 You are what you eat. 내 식생활이 어떠냐가 내가 아파지느냐 건강을 유지하느냐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OHP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이 오게 되면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당신 식단을 적어 보내주세요. 적어도 2주일간의 식단을 어느 정도로 자세히 적느냐, 물 마시는 것부터 껌 씹는 것까지 눈 뜨고 자기 전까지 하는 거 모든 것을 적어 보내라고 해요.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환자들이 적을 때 따져보니까 약 75%의 환자들이 75% 정도의 거짓말을 써요. 자기가 쓰다 보니까 창피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참 못 쓰겠는 거야. 그러니까 대강 이렇게 해가지고 미화시켜가지고 이렇게 적는데 이렇게 보면은 2줄 적는 거 보면은 다 보여. 많이 보다 보니까. 그래서 그 교정을 해줘요. 그게 이제 OHP 프로그램에 가장 먼저 하는 거, 그 다음에 we make sure they take probiotics. Then we make sure they take vitamin C. 그리고 OHP 프로그램 자체에는 바이타민 C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면 바이타민 C, vitamin C, you can buy everywhere, anywhere. 근데 people just gotta know how to take them or find a good one that works. 그 다음에 OHP 프로 하는 사람들한테 we suggest them to take beta-glucan. Beta-glucan is immune activator. 베라글루칸 하면은 소스가 많아요. 네. 거의 모든 곡물이 다 베라글루칸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버섯도 베라글루칸이 나오고 하는데 연구 결과를 보니까 가장 효과 있는 베라글루칸을 만들어주는 게 빵 만들 때 만드는 이스트, 효모. 거기서 추출되는 베라글루칸 is most active. 근데 베라글루칸이 한 가지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 substance가 아니고 이제 폴리사카라이드, 그러니까는 포도당이 이리저리 막 섞여져 있는 그런 섞여서 붙어져 있는 구조를 가진 substance인데 it's a group of that type of compound, 폴리사카라이드지 하나 특정된 구조를 가지는 성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라글루칸이라 하지만 그냥 곡물에서 나오는 거라든지 보리에서 나오는 거라든지 버섯에서 나오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효모에서 나오는 거라든지 구조가 달라요. It's not the same. And so, but we found that the yeast에서 나오는 게 it's the best. So, and it's mostly expensive too. That's what we use, and we tell people to take it. It's part of the OHP program. 그러면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그걸 알아야 되니까 이거는 음식도 아니고 거의 식이섬유 레벨이에요. It does not break down, it goes down, and if possible, probiotic they take it and they eat it up for their food. 근데 새벽에 공복에 베라글루칸도 그래서 프로바이오틱과 마찬가지로 새벽에 공복에 먹어야지 돼요. 왜냐면 음식과 섞여지게 되면은 it gets digested away. So it's really no good. 근데 새벽에 공복에 먹게 되면은 이게 위를 통과해 가지고 자가창제 내려가면은 이제 캡슐이 터진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이제 노출된단 말이야. 노출되면 흘러가면서 면역 세포가 recognize를 하는데 사람 그러니까 창자에는 dendrite 세포라는 면역 액티베이트를 해주는 세포가 있어요. It's dendritic cell we call it. 그거는 우리 창자를 만들고 있는 세포 그 가지 가운데 끼어 있는데 그 dendritic cell은 이제 움직여요. They move around. 리셉터 사이트를 창자 안으로 내놓겠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베라글루칸 attaches. And he activates dendritic cell. Then dendritic cell, by activation, it sends a signal to
immune cells, 그러니까는 면역 혈관에 움직이는 혈관 세포를 액티베이트 시키고 그다음에 림프샘을 통해 가지고 움직여 가지고 다른 면역 세포를 강화를 시켜 활성 이렇게 액티베이트 turns them on. 그래서 면역 기능이 확 올라가요. 그래서 이것도 프로바이오틱과 마찬가지로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물로 섭취를 하고 그다음에 you wait 40 minutes at least to an hour before you have your breakfast. That's how it works. 그래서 면역 기능을 강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암 환자나 당뇨병 환자나 심장 환자들의 간을 보면은 전부 염증이 많고 손상이 입어 있어요. 간이. 그래서 간이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해. 근데 간이라는 것은 80% 이상이 완전히 쓸모없이 망가져 있기 전에는 재생이 가능한 재생도 가능하다는 것도 아니고 활동도 어느 정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만약에 병원에 가가지고 간에 문제 있습니다. 간 수치가 너무 올라갔습니다. 문제됩니다면은 벌써 간은 엄청 손상이 입은 후란 말이에요. 네네. 모든 질병의 포인트는 예방이고 그 다음에 손상 안 주는 건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관으로 따지면은 간이에요. Because everything that we eat has to go through liver to be detoxified and processed before it goes to our body to do what it has to do. 근데 간이 그래 손상이 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프로세스 제대로 안 되고 그 다음에 해독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몸이 퍼지니까 염증만 더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간을 살려야 돼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게 또 알파셀, our product that's included in OHP program. 그 다음에 알파셀 얘기를 했는데 알파셀이 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몸의 염증을 다스려줘요. 다스려준다는 것은 염증을 일으키게 하는 요소들이 10가지가 넘어요. 요소라는 거는 이제 it could be cytokines. 그러니까 cytokine은 뭐냐면은 세포가 내어놓는 케미컬이에요.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 연락하기 위해서 하는 케미컬이야. It's not a hormone, but it's a chemical messenger that cell makes to talk to other cells to direct them to do something specific.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것 중에 몇 가지가 우리가 잘 아는 인터루켄이라는 그것도 chemical messenger에서 인터루켄 1, 2, 3, 4, 5, 6 해가지고 탁 나와 있고 그래요. 어쨌든 염증 일으키는 요소들이 많은데 병원에서 처방받는 거라든지 아니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거는 10가지가 넘는 것들 중에서 2가지밖에 안 돼요. COX-1 inhibitor and COX-2 inhibitor. 근데 이 COX-1, COX-2 inhibitor 그 리셉터 사이 패런도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스피린 먹어야지만 낫고 어떤 사람은 탈렌을 먹어야지 낫고 어떤 사람은 아이비프로펜 먹어야지 낫고 다른 이유가 걔 다 반응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여러 가지가 시중에 나와 있는 건데 COX-1 인히비터 그러니까 타일레놀, 아이비프로펜 같은 거 많이 먹게 되면은 위가 망가져요. 그리고 또 흡수가 되면서 간이 망가져. 메커니즘상. 왜냐면 간이 작용한다든지 위가 작용할 때 COX-1이라는 이 메커니즘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손상을 입기 때문에 억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거든. 거기서 이제 위에 염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간에 염증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걸 한 가지 너무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COX-2 인히비터야. 근데 COX-2 인히비터는 이제 다른 메커니즘, 10몇 가지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세컨드 메커니즘인데 COX-2 인히비터 이게 많이 작용하는 데가 우리가 관절 이런 데거든. 그런데 또 COX-2 인히비터가 또 문제가 또 있어요. 왜냐하면 COX-2 인히비터를 우리가 많이 말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시장에 많이 나와 있고 많은 사람들 혜택을 보긴 하지만 COX-2 inhibitor가 none of them are pure COX-2 inhibitor. It also has COX-1 inhibitor activity, 근데 not as strong as only pure COX-1 inhibitor, but still damaging. 그 완전한 투가 아니라 약간 섞인 거네.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약을 먹어도 낫지도 않고 그 다음에 여러 종류를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아프다 그랬을 때 약을 받았을 때 한 가지가 안 되면은 같은 군이지만 다른 약을 주고 다른 약을 주고 이렇게 하거든. 그런 리셉터 타입 메커니즘이 달라서 그래요.
아스피린 리셉터 사이즈 다르고 타일레놀 리셉터 사이즈 다르고 그다음에 아이비프로빈 리셉터 사이즈 달라요.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약을 먹으면 간이 손상되고 사람들이 믿는 이유가 그런 것도 있고 심지어 비타민 이런 것도 안 먹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너무 겁을 먹어가지고 근데 이제 약이라고 한자니까. 네, 약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관점 자체가 그렇게 변하는 사람이 많은 게 뭐 항염제, 항생제 막 이런 거가 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위나 간을 먼저 나쁘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이렇게 고형제로 이제 캡슐만 보면 다 안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는 근데 좀 잘못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알파실이 가지고 있는 거 성분이 왜 우리 몸에 좋으냐 하면은 적은 농도의 거의 모든 염증 요소들을 다 잡아줘요. 적은 농도에. 그래서 it's never a one compound in high concentration. 항상 낮은 농도인데 여러 가지를 골고루 잡아주기 때문에 하나씩 따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COX-1 inhibitor activity만 따진다 그러면 it's nothing much. COX-2를 본다고 해도 it's nothing much. 근데 it takes care of other things overall that it's very, very effective. 그리고 concentration이 낮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어요. 보통 우리가 약 먹을 때 부작용이라 그러면은 한 가지 약 성분을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세포가 거기에 거부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치사량이 있고 뭐가 있고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게 얼마치 사람이 먹을 수 있느냐. 근데 농도가 낮기 때문에 치사량을 따질 이유도 없고 따질 필요도 없고 그냥 it's just there. 그 다음에 the mechanism how it attacks the cause of inflammation is so diverse. At low concentration, overall, it's very, very effective. 그러면 이게 그 부작용이 없는 만큼 이제 여러 군데 도움이 되지만 중요한 건 좀 꾸준히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천천히 몸을 Absolutely. 낫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아픈 게, 그러니까는 염증 인자가 많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COX-1에 문제가 있어서 염증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COX-2에 문제가 있어서 염증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딴 것 때문에 염증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정확히 뭔지 모르니까 이거 먹고 저거 먹고. 그렇지. 근데 전체를 골고루 잡아주게 되면은 in general, overall, total. 여기서는 이게 만약 이게 작용하는 거고 이건 작용 안 하고 하는 게 a lot of times combination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거 먹었을 때 좀 난 것 같았는데 조금 먹다 보니까 안 돼. 왜? It only takes care of just this, but not the others. 근데 다 잡아주게 되면은 maybe 이 하나는 많이 스트롱하게 못 잡아주지만 다른 것도 같이 잡아주기 때문에 overall they make a better recovery and better management and it's almost like a magic. 그래서 이게 보통 약이라는 게 부작용이는 적혀 있잖아요. 그만큼 한 가지 목적으로 먹는 이제 그런 성분이 하나가 많은데 이건 그런 거라기보다 조금 몸에 부담을 덜 주면서 각 분야에 조금씩 더 영향을 주면서 그 몸의 부작용도 적고 또 좀 단점이라고는 좀 꾸준히 먹어야 되는 거 빼고는 그렇죠. 크게 몸에 주는 나쁜 영향은 없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염증 약이라 그러면은 항염제만이 아니라 it's also painkiller. 예를 들어서 이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염증이 일어났어. 몸에 손에 염증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약을 먹는 이유는 아픔을 느끼기 때문에 먹는단 말이야. 근데 아픔이 왜 일어나느냐? 그거는 염증이 있기 때문에 요 시노비얼 그러니까 여기 관절을 감싸고 있는 막이 염증이 일어나면 뿜단 말이야. 안에서 이제 액이 쌓이면서 그러면서 신경줄을 압박을 해 얘네가. 그게 부담이 되는데 그게 염증이 일어난다든지 아픔을 느낀다는 건 우리 몸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워닝을 주는 거라고. You rest. 좀 쉬어라. Let's make some recovery before you do any more. 근데 항염제라 그러면서 진통제에 있는 성분까지 먹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은 아픔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아픔이 없어졌으니까 다 낫구나 착각을 해가지고 더 쓰게 만들어. 그러면은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OHP 같은 경우는 심텀, 그러니까 뭐 통증 이런 거에 대해서 완화시켜주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 같은 거를 좀 잡아주는 걸로 생각을 하면 그렇죠. 모든 약들이 보통은 그 증상에 대해서 해결하는 쪽으로 많이 사람들이 먹고 처방을 받게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쵸. 약들은 증상 완화제지 증상을 처리해주는
약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염병 근본적- 빼놓으면. 음, 전염병이라 그러면 장티푸스, 콜레라 같은 거 그거 빨리 해소 안 하면 죽고 그다음에 그거는 기생충 쪽이고 뭐 그런 거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생하는 것은 만성 염증 질환이거든요. So approach and concept is all different. Therefore, you have to understand the bigger picture more clearly and better so that you can make proper approach to the disease. 그래서 OHP 프로그램을 we promote. 근데 정말로 믿고 하는 사람들은 다 회복을 하더라 이거예요. 의심을 해도 OHP 프로그램은 I guarantee 의심을 해도 시키는 대로 그래야 그래도 의심이 가지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if you follow through, they all make awesome recovery. Then they finally become a believer. 그게 보통 평균적인 기간이 있나요? 어느 정도 먹었더니 어느 정도 그런 증상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기간이 솔직하게 시킨 대로 따라오면은 some people make amazing recovery within weeks. 아 그래요? 근데 some people depending on your condition. 몸이 얼마나 선생님에 따라가죠. 어떤 분들은 뭐 6개월, 길게는 1년. 근데 if you stick with it, you'll make awesome recovery. 그럼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또 행하기 어려운 식습관, 뭐 생활 패턴 이런 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 걸 수도 있네요. 그렇죠. That's the basis. 그러니까는 OHP 프로그램을 하지 않아도 완벽하게 매달려 가지고 식생활 바꾸고 방부제 멀리하고 그다음에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물 마시고 건강하게 먹으면은 you will make a recovery. Eventually. 근데 그렇게 하기 어려운 그게 지금 어렵. 환경에서 그렇지. 살고 있는 그 다음에 오시는 분들은 벌써 몸에 염증이 많이 있고 몸이 괴롭고 고생하시는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you do it. 그러니까 조금 더 몸이 괜찮은 상태에서 미리 잡거나 예방을 하든지 또 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채워준다면 아플 일도 좀 확률도 확실히 적어지겠네요. 그렇죠. Absolutely. 그리고 그 한입 수프 드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렇게 아파가지고 온다 그러면은 소화기관은 망가져 있고 또 망가졌기 때문에 영양 흡수를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이 오고 하는 거기 때문에 it's amazing in itself. 저도 한입 수프를 드시는 분들이 꼭 어차피 비타민이라든지 그 유산균 같은 거를 이제 같이 드시면 훨씬 좋아지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유산균이 이제 기준이 있으시니까 그거를 같이 드셨으면 이제 유익균이 더 이제 풍성해지는 거에 대해서 빨리 좀 더 시간을 그렇죠. 빨리 당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비타민 C의 다양한 효능에 있어서 그게 좀 부족했더라면 이제 채워줌으로써 같이 먹음으로써 리커버리 하는데 좀 집중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누구나 알고 있는 비타민 C라든지 또 유산균이라든지 또 그냥 일반적인 음식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먹으면 또 제때 먹으면 또 올바른 방법으로 먹게 되면 그게 몸에 오는 영향 크게 달라지니까 그렇죠.